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7과 3 정리해봅시다. 총복습형 과제 부분 저하고 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교재 193쪽입니다. 자, 먼저 쓰기 활동인데요.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하십시오. 자, 먼저 우리 쓰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가족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쓰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7과에서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가족이란 단어 들으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일단은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겠고요. 경제를 같이 공유하죠.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정서적 안정.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재충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가족은 또 사회에서 바라보면, 네, 최소의 사회 집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족 하면 또 간단하게 떠오르는 거, 네, 집단 하면은 네, 또 공동체죠. 자, 그리고요, 또 우리 7과에서 계속 주제로 다뤘었잖아요. 가족의 해체 또는 가족의 위기 등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듣기, 읽기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었잖아요. 다양화, 무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동거 가정, 공동체 가정, 위탁 가정 등등 지금 가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죠. 자, 이런 것들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나의 가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쓸 중심 내용을 써보십시오. 글을 쓰려면은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서는 각 문단별 중심 문장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부분이 되겠죠? 자, 주제를 소개하는 단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제는 가족의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서론의 중심 문장. 자, 변화하는 현대사회 안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로 잡아서 본론에서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말할 거예요 라는 거를 소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 아래 문단들은 본론 1, 본론 2가 되겠죠? 자, 먼저 본론 1,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가족의 의미를 본론 1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대사회 속 가족의 의미는 뭔가요? 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가족은 어쨌든 뭔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뭐죠? 네, 바로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집단이 가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현대사회에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 1, 현대사회 속 가족의 의미. 자, 이걸로 잡아볼게요. 가족은 제도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넘어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집단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본론 1에 가족의 의미 첫 번째 의미 넣어보시고, 자, 아래 단락 본론 2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두 번째 의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뭔가요? 자, 우리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계속 변하고 또 생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꼭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만 가족이 아니죠. 자, 굉장히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현대사회 속 가족의 의미 두 번째.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게 다양화되고 있는 집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1, 본론 2의 중심 문장 잡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3번. 가족의 의미와 관련된 자신의 추억이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례를 메모하십시오. 우리 2번에서는 같이 중심 문장 위주로 한번 잡아봤고요. 3번에서는 이제는 예시나 여러분들 개인 경험을 생각해서 정리해보고, 자, 이것들을 이따가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 2번 중심 문장 뒷부분에 뒷받침 문장들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최근에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자 가족의 의미로 정서적 집단 잡았었잖아요. 자, 이것들의 예로 들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혼율 증가하고 있는 거 주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된 이유는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격 및 문화 차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바로 성격 및 문화 차이, 이 이유는 결국에 정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 사회에서 범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신문이 리서치한 결과입니다. 범죄자들 대부분인 80% 이상이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가족에서 성장한 것이 조사가 됐어요. 이것은 가족이 한 개인에게 얼만큼 정서적 안정을 주느냐가 한 개인을 얼만큼 사회화시키는지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가족의 의미로 다양화되고 있는 집단 형태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이 예로 들 수 있는 게, 자, 여러분 보신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죠. 2006년 김태용 감독의 한 영화 작품이 있어요. 제목은 가족의 탄생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정말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미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 비혈연 관계이지만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가족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을 영화에서 어떻게 그러한 가족이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줬어요. 자,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족 유형을 보여주면서 사회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최종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쓰십시오. 이제 쓰기 결론 부분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 쓰기 결론 부분은 그거죠. 자, 가족의 의미 첫 번째와 가족의 의미 두 번째. 자, 되새겨 봤는데 이 되새긴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죠. 다음 방향을. 자,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서 가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 앞에서 정리한 단어와 내용, 사례들을 가지고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1000자 정도 분량의 글로 완성해 보십시오. 교재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쓰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서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먼저 현황 소개, 주제에 대한 현황 소개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쓸 거니까
가족이란 것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 후에 마지막 문장에 제시하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로 주제 소개해주는 흐름으로 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황 소개부터 가보실게요. 자, 현황 소개니까 앞에 최근 붙여주면서 출발해주면 되겠죠? 자, 최근 가족에 대한 사회 문제,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 것들 중에서도 찾아봐 주셔도 되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넣어주셔도 되는데, 자,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그리고 또 독신가구, 1인 가구, 결혼하지 않고서 혼자 사는 독신가구 증가, 그리고 또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서 늙어가는 노령가구 증가.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족 문제들이죠. 자, 이것들 다 써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자, 이 말 조금 슈미엔위, 우리 문어체로 대두되다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최근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독신가구 증가, 노령가구 증가 등이 대두되며, 자, 가족 해체, 가족 위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로 현황 소개해 줄게요.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그럼 정말 위기인가요? 자, 사회 해체로 가는 퇴보가 아니다. 진보로 가기 위한 화두거리다로 가줄게요. 왜냐면 우리 본론에서 가족의 의미로 제시할 것들 중에 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화적인 형태죠. 뭔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뭐 정말 망하거나 사회가 퇴보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자, 우리 배운 문법하고 같이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운 문법 중에 라기보다는 사용해 볼게요. 뭐 앞의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보다는 차라리 뒤의 내용으로 가겠다. 뒤의 내용이 더 좋다라는 의미의 문법이죠. 자,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회 해체로 가는 퇴보라기보다는 진보 사회로 가기 위한 화두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로 문제 제기 마무리해보고 이제 주제 소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뒷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우리 뭐 할 거죠? 현대사회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진보사회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이야기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타개해야겠다. 자, 타개하다라는 말은 해결하다, 뛰어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고급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 자, 문제를 타개하다, 타개해야겠다로 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본론 1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써줘야겠죠? 자, 본론 1 중심 문장입니다. 우리 아까 잡았었죠? 자, 정서적 공동체,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가족인 거죠. 자, 현대사회 속 가족의 의미는 첫째, 뒷부분에 아까 잡아봤던 중심 문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족은 제도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넘어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집단이다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뒷받침 문장으로 중심 문장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특히 뒷받침 문장은 아까 우리가 3번에서 생각해본 예시들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 자, 이것은 바로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 또 범죄자들의 80% 이상이 가정 불화를 겪었고, 자,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가정에서의 정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 문화 차이로 조사되었다. 또한 범죄자들 80% 이상이 가정 불화 및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결론입니다.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는 현재 가족은 제도적, 경제적 결합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정서적 공동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정서적 기능을 우선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론 이 부분입니다. 자, 중심 문장 둘째 뒷부분에 붙여주겠습니다. 둘째, 현대사회의 가족은 변화에 맞게 다양화되고 있는 집단이다. 계속해서 뒷받침 문장입니다. 김태용 감독의 2006년 작품인 가족의 탄생은 현대사회 속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뒷부분에. 자, 아까 제가 했던 말이요. 영화 속의 인물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돼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 설명 붙여줄게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 본론 이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미 현대사회 속 개인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폭과 생활하는 방식 또한 각양각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배웠던 문법이죠?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앞 내용의 가장 최고의 상황을 말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뒷부분의 정도까지는 만족이 되어야 한다의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 변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로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좀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면은 사회가 조금 더 진보될 것이다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문제 제기 고찰, 문제 제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 및 위기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사회의 가족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해서 우리 그래서 계속 가족의 의미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본론 1, 2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정서적 교류 집단 공동체이며 혈연 관계가 더 이상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조직이었다로 본론 1, 2의 가족의 의미 정리해서 합쳐서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 결론. 결론은 항상 따라서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되죠. 따라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위기를 진화적인 형태로 극복해야겠다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한편에 탄탄한 글이 완성됐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196쪽 문화 읽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문화는요, 3년상과 49제,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중 바로 사람이 죽고 난 뒤 행해지는 의례, 장례, 상례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 상복. 탈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끝낸 그 시점을 우리 탈상이라고 합니다. 자, 탈상 중에 한국에서는 49제라는 게 있는데 이 49제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탈상 뒷부분에 설명 나오죠? 자, 불교에서 나온 풍속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풍속으로 자, 죽은 사람, 고인이라고 하죠. 고인의 다음번 좋은 생을 위해서 7일마다 7회에 걸쳐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바로 49제라고 합니다.
49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고인을 위해서. 자, 탈상과 또 불교식의 탈상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상례. 자, 3년상이 나오는데요. 자, 3년상은 자, 공자 이야기 나오죠? 네, 바로 유교의 탈상 방법입니다. 자, 3년상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죠? 네, 공자의 논어에서 유래됐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상복을 입는 동안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편한 곳에 있어도 편안치 않다. 자식이 나서 3년은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게 되듯이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다로 유교적 관념을 나타냈습니다. 3년 동안은 고인을 보내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예절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중국 친구들이 더 잘 알겠죠? 화면 속에 있는 주석을 봐주시고요. 자, 이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식이 3살이 되어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은 자식이 부모에게 3년 동안 품에 안고 있는 은정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길러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 적어도 3년은 키워야 제 스스로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가죠. 대소변도 가릴 수 있어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정성을 다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3년 키운 것처럼 자식도 부모가 상을 당하게 되면 3년 동안 정성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3년상을 지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입니다. 산소, 움막, 짓다, 배. 자, 우리 계속해서요, 유교적 탈상 방법인 3년상에 대해 보고 있어요. 자, 이 단락에서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의 풍습이 나오죠? 자,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의 풍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부모님의 산소를 돌보면서 3년을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밖에 나갈 때는 박립이라는 긴 모자 같은 거 있어요. 박립을 쓰고 배로 된 부채로 얼굴을 가렸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바로 3년상의 풍습입니다. 굉장히 엄격했죠?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입니다. 양반, 상민. 자, 3년상은 어떻게 변화됐다고 했죠? 네,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는 100일 탈상이 됐었는데 조선시대에 양반층에서 3년상을 지내다가 이후에 굉장히 엄격해져서 양반과 상민 모두 3년상을 지켰다고 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성묘, 곡귀하다, 귀환하다, 길이다. 이번에는 현대의 탈상 방법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 와서 탈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불교의 49제, 유교의 3년상 다 있지만은 현대에서는 더 간소화됐겠죠? 네, 3일 탈상인 사무제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제 3일 동안 장례를 하고 마지막 날에 성묘를 하고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까지 이르르는 장례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읽기 후 여러분들의 이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과 현대의 탈상 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고려 시대에는 100일 만에 탈상을 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대개 3년상을 치러서 3년이 지나야 탈상을 했지만 현대에는 대체로 장례 후 3일째인 사무제날 첫 성묘를 하면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일상으로 복귀한다. 자, 2번.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중국이요. 자, 며칠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까? 간단히 답해 줄 수 있죠?
자, 한국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자, 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3일, 5일, 7일장을 지낸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맞나요? 네, 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3일, 5일, 7일장을 지냄으로 정리해서 써보거나 말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요, 우리 7과 3 총복습편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1000글자 내외의 굉장한 방대한 분량의 쓰기, 장문 진행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례의 부분으로 장례 문화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7과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8과에서 새로운 주제로 같이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